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의혹 등 이런 일에 대처하는 방법,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마련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오후에 뭐 기자회견을 가졌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지사직 사퇴 문제, 뭐 이번 주에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본인이 바로잡아 줬습니다.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기관감사라고 흔히 얘기하죠. 경기도청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거는 18일, 20일 요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일과 20일 경기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본인이 경기도지사로서 다 하고 나서 20일 이후에 뭐 사퇴하겠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때는 사퇴하겠죠. 왜 그러냐면 경기도청에 매일 출근해 가면서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는 이제 경기도를 출근하지 않고 이제 여기 뭐 집권당에 뭐 어떤 식으로든 하든가, 뭐 당 체제도 정비해야 되고 후보 중심으로 정비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자회견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래서 국정감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 본인의 의지대로 될까요? 과연? 뭐 국민의힘 아무리 뭐 전투력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냥 거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실적을 그 홍보하는데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국민의힘은 대선 치러나만 하죠. 뭐.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이 본질과 줄기는 빼고 말단적인 사안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마치 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몇 가지 말하겠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성남시장에서 사퇴한 저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통제, 개발이익 추가 환수 권한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가면서 그 후에 집값이 폭등했고 그러면서 추가 이익을 환수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그러니까 추가 이익 환수 장치를 넣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장 당시에. 그걸 왜 유동규가 빼는데 그러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는 보고를 못 받았느냐? 그건 당연히 의무 보고사항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합니다. 그 왜 기자들이 이런 걸 설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뭐 설명,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뭐 그 화려한 언변으로 빠져나가긴 하겠지만 여튼 질문은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추가 이익 환수 장치를 뺐느냐? 당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호도하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사권자 및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사과드린다. 관할하던 인력이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직원이 오염되고 부정부패 의심이 상당히 들어서 인사권자, 관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제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5,000분의 1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유동규는요, 좌동규, 우진상, 성남시의 언론 매체에 보면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장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비한테 장비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관우 장비. 그러니까 정말 도원결의를 맺은 이 정도로 가깝다 하는 게 그 성남시청에 그 드나들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평가고, 그 기자들이 뭐 괜히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거는 기자들이 성남시청 공무원들이나 도시개발공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 유동규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나 이재명 지사가 챙기고 있다 하는 걸 취재를 해서 쓴 표현이 이재명의 장비, 좌동규, 우진상,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본인이 또 나는 성남시에서 넘버 3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넘버 1, 넘버 2 정진상,
넘버 3 유동규.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부정하고 있고 유동규 씨를 5천분의 1로 격하하고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 요즘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구치소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제는 유동규 씨도 일방적인 짝사랑을 벗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천분의 1의 존재가 됐으니까. 자,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가 자기 측근들을 관리하는 방법인가?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과연 유동규 씨가 사실대로 말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또 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다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과거와 달리 180도 태도를 바꾸어서 100% 공공개발을 해야 했다고 적반하장을 해서 이를 기회로 만들어 다시는 불로소득 개발 이익이 특정 이익의 입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공공에 들어가도록 개발 이익 전액 국민 환수제를 하고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국민의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언론이라고 하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이런 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언제 100%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비롯해서 왜 여기에서 많은 이익이 민간업자한테 가는 것을 막지 않았느냐 내지는 막지 못했느냐 하는 걸 지적을 했지 100% 공공개발을 해야 한다?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했다고 지금 막 끌어다 붙입니다.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민간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하는 게 100% 어느 쪽에 진실이 있는 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민간개발은 악이고 공공개발은 선이다? 이거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상당한 정도의 기부 체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해야 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그 한전부지 개발하면서 거기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개발합니다. 그래놓고 서울시에 박원순 서울시에 1조 7천억 원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부 체납이 안 되니까 현금으로 그냥 딱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다. 현대자동차 개발. 그러니까 민간개발을 하더라도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5,503억을 환수했다고 이재명 지사 주장하지만 이것도 대부분 다 허구고요. 기부채나 이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환수할 수 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렇게 뭔가 사실을 계속 왜곡해가면서 본인이 자기 치적이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 먹힐 것인가? 일반 국민들 중에 시행해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제가 아는 사람 몇 분도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응징해달라 이런 요구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갈라치기. 그 다음에 본인 한쪽 면만 보고 다른 쪽은 완전히 악으로 취급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천하가 다 아는 유동규가 최측근이라는 부분까지도 부인해가면서 유동규 씨를 5천분의 1로 격하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대장동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사람이 결국은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잘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수많은 자기 딸과 아들에 대한 스펙이 허위다, 위조다 이런 게 다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정 안 하면 뭐합니까? 이미 국민들은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고 사법부, 법원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바로 이재명을 조국 시즌2로 만든다. 그걸 지금 이재명 집권당 후보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아니 최소한도 다 실토하고 감옥 가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객관적인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걸 자꾸 진영 논리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아까 좌동규, 우진상 얘기를 했었죠. 마침 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지금 이재명 캠프의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서실 부실장은요, 비서실장보다 더 힘이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종의 가솔, 가신, 그런 사람들이 대개 비서실 부실장을 합니다. 실장은 국회의원들이 맡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장이 막강합니다. 뭐 정진상 씨가 이재명 성남시의 넘버2다 하는 건 뭐 천하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침 그 정진상 씨가 부친상을 당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조화가, 여권 의원들의 조화가 한 100여 개 정도 왔다고 하고, 근데 이 정진상 씨는 누구냐면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사무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의 정책보좌관, 경기도의 정책실장, 뭐 정말 이재명의 복심이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유동규 씨 문제가 나왔을 때 아니 그 사람이 왜 내 측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서실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진상은 바로 그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 정진상 씨가 측근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복심, 복심이라는 게 뭡니까? 뱃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자기 속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지만 그 조문을 안 간다. 조문을 안 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최측근을 다루는 모습이냐, 관리하는 모습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물론 본인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그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 조문은 안 가기로 했다, 뭐 이렇게 그 언론에 보도를 했더군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조기, 경기도지사 이재명 뭐 이런 조기는 보냈다고 하는데 조문은 안 간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참 이재명 후보의 독특한 측근 관리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 대처 방법, 문제가 되면 이 사람 내 측근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의 꼬리 자르기, 이게 과연 먹혀들 것인가, 이게 이제 출구 전략인데, 아니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을 하되 거기에 비리에 연루된 부분을 본인이 부인해야 이게 일반 국민들도 그럴 수 있어, 측근이라고 꼭 모든 그 사람의 비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내 측근이 아니야 라고 잘라버리는 식의 태도, 이게 과연 대장동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여론조사도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라는 데서 9일과 10일 여론조사를 했더군요. 아마 이게 좀 뭐 11일 뭐 12일 이때 했다면 더 이 상황이 악화됐을지 모르겠는데, 자,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56.5%. 그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맨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업 당시 집권당이자, 이게 2015년 얘기입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으로 공영개발을 막은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4.2%, 잘 모르겠다가 9.3%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거 어제나 그저께쯤 조사했으면요 더 악화될 것이고, 이제 그 내일 오전부터 해서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만약에 김만배 씨가 구속되면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런 식의 그 이재명 지사,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거는 뭐 나는 2018년 6월 달에 성남시장을 그만두어서 이익을 환수할 수가 없었다, 이런 식의 주장이 과연 먹혀들 것인가 국민들한테? 저는 전혀 안 먹혀든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제가 여론조사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 이재명 지사가 맞대결했을 때 비슷하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여기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도 바로 맞대결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45.6, 이재명 39.6. 이건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뒤졌다.
그 다음에 홍준표 48, 이재명 38.6. 이건 뭐 더 뒤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글쎄 뭐 이런 부분은 여론조사에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여하튼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늪을 빠져나오려는 것이 지금과 같은 대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만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8일, 20일 경기도청 국감 이후에는 이 상황이 아마도 더 악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장동 의혹에 대처하는 이재명 집권당 후보의 태도, 이 문제, 이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